안녕하세요. 정말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파크를 볼게요. 인터파크. 어제, 이 낚시꾼님께서 인터파크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주가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움직임이 어때왔는지 그런 자리는 이제 대추세에서 지지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자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흐름의 변곡으로 나타날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인데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어느 자리가 중요할까 뭐 이런 거 살펴보면요. 인터파크 지금 보시면 왼쪽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이렇게 좀 제가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기면은 한 20년간의 주가 흐름이 보이죠? 20년간의 주가 흐름이 보이고, 요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인터파크 일봉의 주가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아래가 주봉인데요. 주봉. 이렇게 보게 되면 한 5년간의 주가 흐름이 보이죠. 그래서 시야가 월봉에서는 당연히 한 20년간,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한 5년, 일봉에서는 한 2년 정도의 이렇게 시야가 보입니다. 그죠? 자, 먼저 이 부분이 좀 들어와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죠? 2014년, 그리고 한 2015년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왔을 때 고점. 그러면, 시야가 좁으니까 일봉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오던, 그죠? 그러면 이 고점이 왜 부딪혔는지를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대추세 저항이 부딪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거기 맞고 이제 주가가 계속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황 대표 눈에는 이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월봉을 보게 되면 2018, 19년서부터 대추세 우상향으로 가다가, 그죠? 여기가 2016년, 15년 사이에 무너지면서 반등해서 주가는 빠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웬만한 종목 작년 쭉 빠지다가 그 다음에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죠? 935원까지 이탈했다가 만원까지 한 10배 정도는 급정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지금 보시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위치가 여기죠. 그죠? 여기가. 종합주가 지수를 같이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여기 요 아래 차트가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으로 꺾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여기가 한 3,200선 정도 되죠. 3,200선 종합주가 지수로 말하면 이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지기 시작한 기점이 벌써 여기 8월을 시작을 해서 그 흐름을 깨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인터파크도 그 지점에서 고점을 형성하면서 종합주가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린 것 같아요. 그죠? 쭉 같이 밀렸고 현재 종합주가 지수도 현재 이 위치를 움직입니다. 계속 아직도 하락 유지를 하고 있는 쪽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 역시도 하락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가 반등할 만한 위치는 온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거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저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여기 눌림을 주고 지지를 또 받았죠. 그리고 올라갔는데 여기가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터파크는 여기 매물 지지가 이게 매물로 형성되어 있던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많이 가져갔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다면 여기가 지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 자리를 보니까 4,500원에서 한 5,300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의 편차가 좀 있긴 하나 지금 5,950원 그러니까 4,500원에서 5,300원 사이가 일단 지지 가격대를 형성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내려오더라도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매물 거래가 많았던 그러니까 매물 저항이 될지
매물 지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해서 놀게 되면 이게 저항이 되면서 매물이 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후진할 수 있겠다, 후퇴할 수 있겠다, 주가는. 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4,500원에서 5,300원.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붕괴가 되면은 매물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이렇게 이제 월봉에서도 한번 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도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주일 동시에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5,950원 정도 움직이니까 5,300원에서 4,500원 사이. 좀 밀리더라도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고 팔아야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응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산다. 그러니까 매수, 그 다음에 판다. 어떤 기준으로 무너졌어요? 판다. 그러면 이제 매도. 그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는 매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산다라는 뜻이시고 매도는 판다. 그럼 매도라고 하면 이제 청산의 개념이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파는 이런 형태. 결국엔 이것도 다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면에서는 인터파크는 5,300원, 그다음에 4,500원 자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반등이 만약에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 소위 말해서 여기도 거래가 좀 동반된 자리잖아요. 그럼 올라온다고 하면은 8,000원 선. 그러니까 파동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라 그럴까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5,300원과 4,500원, 그리고 올라오는 8,000원 선.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급보다 더 강한 악재가 터진다면 여기를 깨면서 매물이 출현하면서 쏟아질 수 있겠죠. 그럼 2,000원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5,300원, 4,700원은 인터파크가 가지고 있는 가격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또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파크를 잠깐 또 보게 되면, 인터파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견기업입니다. 중형지고요. 유통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4,800억 정도 되죠. 자, 뭐 요거는 뭐 다 아시겠죠? 인터파크. 자, 재무정보 볼게요. 가장 중요하죠. 기업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뭐 기본이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 후반기 보면 8,000억, 8,400억까지 갔는데 그다지 영업이익과 당수익이 좋은 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는 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올해 들어와서는 7,900억, 8,600억 좀 늘기는 하나 영업이익과 당수익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리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계점인 월봉에서 이 대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부딪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7년 3조 5천억, 그 다음에 3조 4천억, 3조 4천억 줄었어요. 그죠? 매출액 구조가 줄었죠. 그죠? 이렇게 줄었는데 현재 분기 실적도 약간 뭐 주는 편은 아니지만 똔똔의 움직임이 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개선이 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따라서 얘는 일단은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워낙 매출액 구조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 자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더욱 5,300원, 그 다음에 4,500원은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리고 실적 악화가,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가속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눌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그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우상향 올라온 이선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아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계점은 이거죠. 8,000원을 다시 회복해 주느냐? 거기에 따른 건 실적 추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베스트의 종목은 아닐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만 기술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긴 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술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한번 볼게요. 태국 필립 휴양지 패키지 출시. 쭉 되고요. 쭉 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죠? 위드 코로나 바람 타고 불인 탈출할까? 이 부분이 이제 이슈로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 전망이. 그러면 누구나 봐도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실적은 부진한 게 사실인 거고요. 그죠? 여기 캐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가격 분석, 차트 분석을 보게 되면 4,500원하고 5,300원이라고 하는 지지 가격대가 있고 열려있는 공간이 8,000원대까지 있는 것은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다지. 그죠? 실적 부진.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불운을 타고 요게 앞으로 전망이 될 수 있는 뭐 재료가 되면 재료, 그 다음에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랄까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요게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어떤 기대감이나 내용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받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물려있는 분이라면 8,000원 부분에 오면 비중을 좀 줄여줬다가, 그죠? 줄여줬다가, 만약에 안착이 돼서 지지하고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좀 좋은 분위기 나온다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 눌리면 좀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5,300원과 4,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게 낫겠죠. 그럼 비중을 줄인 것을 다시 2,000원대 내려와서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거의 반토막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4,300원, 4,400원, 4,500원과 5,300원 이탈하게 되면 이 주가는 조금 다소 위험해질 수 있는. 따라서 이런 가격은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상대표 얘기가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미래 가치를 맞출 수도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이른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